이번은 좀 저희가 좀 미리 준비 부탁을 드렸어요. 뭔가 요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작업물이나 영화나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뭐든 간에 좀 매력적인 거 우리한테 좀 공유해달라. 개인적인 매력적인. 그래서 저랑 경민이도 좀 준비를 해왔고 서로 그런 걸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네. 누구부터 할까요? 몇 개 승준이? 저부터 가볍게 하나 좋아요. 하고 저는 아무래도 뭐 전공인이랑 패션 브랜드로 시작을 하자면 제가 매력있게 생각하는 브랜드는 사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카이? 들어왔는데? 아베 크롬비? 아베? 아베는 돌아가셨는데? 성이에요 성 음. 이씨라고 한 겁니다 지금 거의 음.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네. 아베 사토시인가? 아무튼 그 여성분이 만든 브랜드는 사카이 일본 브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고 이제 왜 내가 사카이의 매력을 느꼈냐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분이 처음부터 브랜드를 하신 게 아니라 꼼데가르송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패턴사로 근무하시다가 패턴사라는 거는 짧게 말하자면 옷의 어떤 그 종이 도안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걸 되게 구조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만든 브랜드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진짜 잘 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내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냐는 진짜 이쁘다가 아니라 진짜 잘 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잘 거죠. 안다? 왜냐면 진짜 이쁘다 아니라 저걸 어떻게 했을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옷이 어떤 구조적으로 되게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고 그 안에서 막 프린팅이나 아니면 뭐 그 외적인 어떤 추가적인 요소보다는 얘를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이 이제 플리츠 아시죠?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플리츠 이세이미 아시죠? 네. 그런 기법을 많이 쓰는데 이제 되게 그 기법은 세계 전체적으로 공용된 기법인데 자기만의 걸로 쓰는 거죠 그거를. 왜냐면 그 사람은 구조라는 그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아까 말한 거랑 일맥상통하게 본업 충실인 거야. 그 사람이 너무 잘 아니까 그걸 활용했을 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거만한 말이지만 천재형 인간이라기보다는 노력형 인간이라는 것처럼 저한테 다가와요. 진실은 몰라요. 그치. 그런 식으로 저한테 좀 다가오니까 당연히 재능도 있겠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다가오니까 되게 내가 그 부분에 되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럼 뭔가 노력?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 저도 정제된 사람 좋아하거든요. 뭔가 되게 본능적으로 작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좀 머리에도 많이 쓰고 한 사람들한테 더 뭔가 동경심? 맞아요.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사카이라는 브랜드를 짧게 그냥 저렇게 얘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해져요. 사카이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얼마 전에 뭐 카라트랑도 콜라보하고 뭐 이름만 들어. 그 보통 많이 그걸로 알고 계시죠. 나이키랑 콜라보한 신발. 맞다. 보통 그렇게 많이 맞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들어왔네 이름을. 맞네. 그만큼 그 나이키의 힘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아. 일본 패션 브랜드입니다. 아. 여성분이 디렉터로 계시고 아베 사토시 맞을 거예요 아마. 그분 성함. 그분도 너무 멋있으세요. 그분의 외형적인 매력도. 나이가 꽤 있으신데 너무 간지 철철. 간지 철철? 네, 이랄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은 물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좋아하는 작품도 엄청 많은데 뭔가 매력적이다? 너가 생각하는 그 매력의 기준이 되게 높나 보네. 매력의 기준이 높은 게 아니고 좀 알아야 돼. 왜냐면은 결정을 봐야 되잖아. 결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매력적이잖아. 그러면 막 그런 스토리도 알아야 돼. 그쵸. 그래서 좀 단순히 얕게만 보고는 매력을 좋아할 수 있어도 매력을 못 느끼는 매력을 거죠. 못 느낀다. 그래서 지금 물론 생각하기 진 어려웠는데 어덜트우드 어때요? 어덜트우드는 결점이 너무 많잖아. 너무 매력이 없어. 결점밖에 없어. 오히려 좋아. 근데
저 어제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어덜트도 왜 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니까 네. 떠오른 답이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안 다듬어진 느낌이라 오히려 좋다. 아 그리고 오히려 좋다. 되게 다 솔직한 사람들? 맞아 솔직하게. 맞긴 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필터 없이 하니까. 근데 그래서 좀 그것도 편안하다? 웃겨. 이렇게 안 다듬어졌는데 안 솔직한 것도 능력이야.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안 다듬었는데 안 솔직하면은 아, 아, 옷을 다 벗었는데 누드가 아닌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그렇지. 사실. 허례허식 없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냥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냥 준비 안 했으니까 그거라도 번째는 주섬주섬하는 거야. 그쵸. 안 다듬어졌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결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득 생각난 거는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스윙스한테 엄청 좋았어. 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래퍼로서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이 사람이 결점이 진짜 너무 많거든. 맞죠. 너무 하자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그만큼 장점도 많아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장점도 많고 하자도 많다. 근데 그 사람은 보면서 자기 하자 인정하고 고쳐나가고 그리고 자기 장점은 자신감 있게 말을 해요. 나 이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너무 투철한 사람이어서 그런 쪽에서 좀 뭔가 되게 매력 있다. 물론 남들보다 더 좋냐? 라고 했을 때는 답을 못 하겠지만 매력 있다고 했을 때는 매력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좀 표현하자면 결점 많은 사람을 입체적인 사람. 이 사람이 선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바보도 아닌 이런 뭔가 전 사람이 모두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잘 드러나면은 매력적이지 않나. 그래서 문득 스윙스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사람 제가 뭔가 욕 먹을 땐 엄청 욕 먹고 칭찬 받을 때 엄청 칭찬 받고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악플과 선플을 동시에 받는. 그게 진짜 빠가 있고 까가 있는 게 이게 진짜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버티는 거 심지어 거기서도 그게 나는 매력적인 이 빠까를 들고 이렇게 버티는 게 그게 맞아. 그게 엄청난 지구력이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힘들겠다 생각하는데 그치? 이 사람은 뭔가 보면 약간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쓰러지지 않는다. 너무 강하니까 이게. 그런 거 보고 좀 되게 인간적이고 좋다. 이게 문득 생각이 나네요. 스윙스가.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네. 장항준 감독님이 네. 생각나는데 되게 취약성을 잘 드러내잖아요. 그쵸. 그런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취약성을 잘 드러내는. 취약성을 잘 드러낸다. 예를 들면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네. 오히려 더.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약점을. 사실 그거의 기저에는 그게 있을 거예요. 자기 강점에 대한 자신감. 네. 내가 자기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쵸. 내가 이걸 보여줘도 난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점도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 맞을 것 같아요. 들어와봐 자신 나 여기 있으면. 목 대줄게. 배봐. 그런 거죠. 어디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이상 막 크게 실망할 것도 크게 기대할 것도 없는 상태가 저는 좀 되고 싶거든요. 약간 열반에 오르고 싶은 초월자인데 초월자. 근데 저는 좀 웃기는 게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영화 그거 뭐였죠? 이성균 나오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네. 보셨어요? 아니요. 끝까지 간다. 그 명장면 혹시 아세요? 쏴봐! 이거 아세요?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싸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을 상황에 처했고 누가 자기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그 총을 자기 머리에 갖다 대고 일부러 총을 잡은 다음에 자신 있으면 쏴봐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 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얘 깡이 마음에 들어서 안 쏴요. 밥 먹자.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안 먹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게. 너무 대놓고 들었는데 그거는 자신 있으면. 이거는 진짜 약점이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매력을 느꼈잖아요, 그 사람이. 땅땅구가. 그렇네요. 그게 약간 인간 본성 기저에 있는 맞아. 어떤 매력을 자극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거 딱 제 생각은 딱 그거예요.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이 사람 뒤에 뭐가 있다. 너무 자신 있게 드러내는 순간 이걸 총을 갖다 대는 순간 이 사람을 쏘면 내가 손해겠다라는 네. 게 무의식적으로 세뇌가 되는 그치, 그런 거죠. 네, 나 이거 그런- 쏘면 큰일 나겠는데? 맞아요. 그거 플러스 이 새끼 봐라? 약간 이런 거. 깡따고 봐라.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점을 드러낸다는 건 날 좋아할 사람만 좋아해라는 느낌. 날 싫어할 거면 싫어해도 돼라는 느낌. 그렇네요. 강하다는 증표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아까 너가 말한 까와 빠가 생기는. 빠가 생기는 느낌. 그렇네요. 그게-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근데 거기에 대한 강점이 보장이 안 되면은 그냥 쏴지는 거예요. 펑.
그럼 이제 거기다가 그냥 날아가는 거죠. 머리 그냥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큰 게 첫 번째로 이 쏴봐가 거짓말인 게 너무 티가 나. 아, 쏴봐 이런 순간 그냥 머리 날아가는 건데 오케이. 빵 날아가는 거고 혹은 너무 강점이 없어 보여. 그러면 또 날아가는 거야. 대놓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둘 다가 병이 되잖아. 아, 그렇네요. 네. 그게 있잖아. 선아님 생각하는 그러면은 뭔가 저희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아, 네. 또 뭐 가져오셨어요? 그냥 오. 무슨 책을 가져올까 이거 이름 들어봤어요. 하다가 아닐걸? 진짜요? 그래? 그리고 좀- 아무거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겠지, 너가 하는 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전 처음 봐요. 그래서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일하는 곳 매니저님이랑 진짜 많은 대화를 하는데 네네네. 추천을 해주셔서 전혜린이라는 분을 알게 전혜리님. 됐. 네. 그 언제 태어나신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마 독일로 유학을 처음으로 간 여성분인 오, 진짜요? 걸로 알고 네 그렇고 선배님이시네? 선배님 왜냐면 저 독일 유학할 거. 아 진짜요? 대선배님. 아 저 그냥 관심 있는데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 관심 있으세요? 네, 좀 관심 있는데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소개를 시켜주려고 가져오신 건가요? 그냥 뭔가 되게 희소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찾았을 때 구할 수 있는 책이 네. 거의 없었어요. 오. 그래서 아. 겨우 한 권 발견해서 얻은 책이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 자체도 뭔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진을 보면 되게 더부룩한 머리에 좀 뭔가 보이시한 느낌도 있는데 그런 데서 오는 매력이 그냥 외모적인? 아, 어. 외모적으로 또. 그렇죠. 내추럴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엄청 자연스러운 사람처럼 어. 느껴지는. 그럼 이 책에서는 어떤 말을 해요? 궁금한데? 다 읽으신 일단- 건가요? 아니 다는 읽는 건 아니고? 아니고 그냥 간간히 좋아하는 구절들. 그러니까 독일 유학 처음 시작할 때쯤부터 해서 결혼하고 아. 아이가 생기고 조금 지나서까지 있는 책인 것 같거든요. 아, 제가 되게- 완전 끝까지는 안 읽어서. 되게 긴 호흡의 에세이네요. 그러니까 평생 일평생 그냥 일평생 쓴 일기. 거의 전기 아, 아, 그러네. 맞아요. 전기 같은. 아, 근데 이게 에세이긴 해. 요즘 에세이들은 뭔가 떡볶이 아니 다 좋은데 아니 떡볶이 자꾸 떡볶이. 자꾸 떡볶이 얘기하시네요. 쓰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도 그냥 생각. 저 생각하는데 말 안 하는 거거든요. 저 뵙게 되네. 아 솔직함 매력. 어. 약간 아무튼 결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아 맞아요. 어떤 부분이 있었지. 근데 책에서 오래된 향이 되게 오래된 난다. 향이 나는데 어. 진짜.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누렇고 더러워요. 맞아요. 그 맛이죠. 옛날 표지 느낌 나고. 맞아 옛날 표지야. 옛날 국어책 이랬는데. 그 이름 제목 다 마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있었으면 그거 바뀌었을 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로 바꿔놨을 때. 그거 항상 굴뭐 이렇게 돼 이거. 맞아 도덕 똥떡. 얘 싫다 진짜. 진짜 매력 없다. 그냥 웃기다. 왜 재밌잖아. 진짜 싫다. 불먹을 개웃기다. 여기 저 몇 페이지지? 페이지 쪽수가 없네요. 있구나. 잠시만 근데 이거 한 번만 전혜린 작가님의 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에세이죠. 잠깐만 얘기를 해주자면 안 나와 있네요. 뭐? 초판이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아, 꽤 오래된 책입니다. 네. 이거 몇 페이지죠?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에 여기에 그 뜨문뜨문 줄친 곳이 있어서 그것만 읽어보면 좋아요. 좋아요. 누구에게나 그렇듯 나도 사는 것이 신비했고 재미있었다. 공부도 책 읽는 것도 모든 것이 유학교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조금씩 좁아져 갔다. 시야가 한계를 긋기 시작했다. 이 부분 일단 줄 쳤는데 시야가 한계를 긋기 시작했다. 한계를 긋기 시작했다. 어렵네 표현. 그러니까 어렵다. 저도 좀 어렵게 느껴지긴 어떻게 했는데 느꼈어요? 오히려 어려워서 계속 뭔가 곱씹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시야가 한계를.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음. 뭔가 어떤 졸업생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교수님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취업에 은근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어떤 집단 내에 있을 때 제가 오히려 더 뭔가 물이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막 얽매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데서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시야가 한계를 긋기 시작했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문맥상으로도 물론 나도 재밌었다라는 건 재미있었지만 다른 걸 했다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야 한계를 긋기 시작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됐다라는 것처럼 들리네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 밖에 뭔 것들이 분명히 저는 반대로 이해했었는데 어떻게? 그냥 독일에 갔으니까 거기 가서 생활들이 너무 즐거웠고 일단은 세상이 좁아져 갔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좁아진다는 게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몰랐던 세상을 좀 더 알고 이러니까 좁아진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좁아진. 원래는 이 세상이 엄청 넓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점점 저 벽을 쌓고 내가 가까워지니까 좁아져 간다? 뭔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 와 이건 진짜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세상을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야의 한계를 그러니까 뭔가 반의적으로 뭔가 딱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고 안 보여 두루뭉실했던 것들이 쓱쓱 보이기 시작했다. 한 칸씩 이렇게 내 한계를 알 수가 있게 100m, 됐다. 200m 이렇게 앞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느낌을 해석을 했거든요. 진짜 다르다. 근데 물론 다 읽어봐야 알겠지만 하지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어때요 이런 고집? 그럴 수 있죠. 이런 고집 있음. 이런 거지. 그리고 또 다음 문장을 소개시켜줘요. 그 지상의 양식을 읽고 나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한 기절 나타나엘이여 우리는 비를 받아들이자에 감동해서 폭우 속을 우산 없이 걸어다녔다. 이 부분인데 제가 그냥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을 고등학생 때 봤는데 좀 좋게 봐가지고 좀 반가워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책을 알아야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난 뭔 말인지 아예 모르겠는데. 난 그냥 책이라 생각했어. 그리고 그냥 그 글을 읽고 같이 감동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같이 폭우 속을 우산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건 좀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줄 친 것 같아요. 되게 어렵네요. 근데 그 말 한마디는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그게 행위로 뭔가 발현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걸 폭우 속에서 걸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만 아는 분필자들 공감 약간 너무 저급해지긴 하는데 표현이 떨어진다. 확 떨어지는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무언가의 그 묘한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끄덕. 뭐 주말에 햇빛에 이불 말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머릿속에 비슷한 그 이미지가 떠오른단 아침에 말이에요. 비 오면 기분 좋은 맞아요. 그런 진짜 너무 저급하다 근데 아니 근데 어떻게 갑자기 시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공감을 위해서 그쵸. 직업 소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살면서 되게 이제 표현을 되게 고급지게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두둥실하게 말한 건데 이분은 자기와 공감을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못하겠지만 선우님은 공감을 하시는 것처럼 뭔가 그래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가 싶긴 합니다. 그런 호불호가 갈리는 그 소설이나 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누가 봤을 때는 이게 뭐야? 그 노르웨이 숲 읽었어요 혹시? 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은 거 알죠? 뭐야 이거 뭐 개소리를 장황하게 써놨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저 무라카미 하루키 책 읽고 있으면 하루키 좋아해?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있어요. 통하는 느낌. 통하거나 맞아요. 좋아해? 맞아요. 진짜 좋아해? 약간 그 약간 하루키 좋아하면 약간 느꼈어요. 홍대병 같은 그런 그 약간 시선도 있었죠. 하루키는 너무 어려웠어. 처음 하루키 읽고 너무 월클대가 그거 읽었어요. 버스데이 그거 어려워요. 딱 읽고 전 안 읽었어. 하나도 모르겠네. 쉬운 것부터 읽으면 되죠. 머리가 하나도 안 그려지는 거야. 그 에세이 재밌어요. 에세이. 하루키. 저도 에세이. 달리기 뭐 어쩌고 그거랑 맞아요. 뭐 있어요. 야쿠르트 어쩌고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가요? 조사하는 네. 거?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저 어. 이해가 어려워요. 네. 재능에 대한 정당한 회의를 어린 연령과 또 열렬한 지식욕이 가려덮고 있었다. 이거 왜 질쳤는지 모르겠는데. 저 다시 한번. 재능에 대한 읽어주세요. 재능에 대한 정당한 회의를 어린 연령과 또 열렬한 지용력이 가려덮고 있었다. 아,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회의가 회의감들 다 할 때 그 회의. 아, 스kép티컬하네. 네, 그러니까 내 재능에 대한 뭔가 회의감을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걸 눌렀다는 거. 이걸 눌렀다라는. 내 재능이 네, 없을까 네. 걱정했지만 그런 걸로 그쵸. 그러니까 견뎌냈다. 근데 이건 진짜 좋은 말이다. 근데 너무 진짜 어렵다. 근데 저는 여기 네. 뭔가 회의를 네. 그 어리다는 생각으로 덮는다는 게 너무 제 모습 같았어요. 아 진짜요? 저 진짜 난 어리다. 어리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리니까 괜찮아. 맞아. 그런 별- 뉘앙스인 것 같아. 되게 말이 좋은데요, 진짜. 그렇지. 근데 난 이거 되게 필요한 말.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어. 괜찮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견딜 이유. 어렸을 때는 그게 어리니까가 되는 거고 나이가 들면 실제로 내가 그 재능을 찾아서 그치. 하면 되는 거고 어. 뭔가 어린데도 내가 어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음. 내가 진짜 이걸 해도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 회의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못 가지 않을까 싶어. 그치. 만약에 내가 지금 많은 걸 아는 상태로 고등학생 때 돌아갔으면 저는 의료학과에 안 왔을 거예요. 아마도? 메이비? 왜냐면 재능이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아버렸으니까. 근데 그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네요. 또 있는데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가죠, 산. 네. 네. 좋아요. 또 있나요, 혹시? 이게 네? 마지막이죠? 네. 오케이. 마지막.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 턴. 너 차례. 제 차례. 공격해보시오. 던진 게임도 아니고. 네, 저도 근데 뭐 좀 가져올 걸 그랬다 나도. 근데 저는 제가 매력 있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 종이접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 어렸을 때가 정확하게 유치원 입학하고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사이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그 지역에 살았던 기억은 있지만 그 지역에서 내가 누굴 만났고 뭘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흐려졌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섞이기도 했고. 근데 내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이미지의 하나가 종이접기인데 종이접기. 그 이미지가 뭐냐면 점심시간이나 이제 그 당시에 유치원에 아마 그냥 수업이 아니라 그냥 노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항상 나는 책상에 앉아서 종이접기를 하고 있고 친구들이 줄을 서가지고 내 종이접기를 기다렸다 받아가는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장사학군이었죠. 물론 돈은 안 받았지만 내가 집에서 보고 접는 방법을 공부해 와가지고 학교 와서 은근슬쩍 접어. 나 이거 접을 수 있다가 아니야. 보여주듯이. 은근슬쩍 접어서 놔둬. 아니면 집에 있던 거 가져와고 이거 뭐야? 그러면 너도 접어줄까? 그래서 접어주면 이제 나도 해줘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줄을 서 있었던 터뜨리고. 거죠. 와. 그러면 나는 또 너무 재밌으니까 엄마한테 종이접기 책 사달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것도 막 익혀서 하고 막 기억나는 게 막 정갈도 접고 뭐 공룡도 접고 뭐 물고기도 접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막 새롭게 이런 것도 왜냐면 그게 종이접기가 지금 저 못하는데 막 더 고급으로 가기 전까지는 다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는데 순서가 다르다든지. 그러니까 이 기술들 다 아니까 이제 나만의 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와. 그래서 저거 뭔가 이렇게 해보고 이거 뭐 캥거루라고 우겨볼까? 절대 캥거루 아니야. 근데 대충 이렇게 생겼고 대충 목 길면 캥거루를 우겨볼까? 그치. 이렇게 해서 야 캥거루 어때? 하면은 이제 얘네들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와 미친 난 소나무밖에 못 잡는데. 미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종이접기를 좋아했고 열심히 했던. 근데 이제 성인이 아니라 이제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나면서 안 했죠 당연히. 그래도 전 좀 하는 편이었는데 그때처럼은 아예 안 했고 뭐 그냥 맨날 하던 거 똑같은 거
접어보고 막 그런 거였죠. 지금 내가 접을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들이 뭐 보트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까먹고 살다가 얼마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가족여행 갔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엄마한테 이제 설명을 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접기, 좀 더 어려운 종이접기 같은 거야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되게 무의식적으로. 왜냐면 옷이라는 게 이거는 원단이지만 종이로 해서 그치. 접어가지고 그걸 물성을 클릭해서 원단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좀 더 어려운 종이접기야 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참 종이접기 좋아했었는데 어른이 돼서 종이접기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렸을 때 내가 장래희망이 종이접거 막 이렇게 적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가지고 그게 참 매력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의식하지 않고 좋아해서 그 지점에 도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내가 누굴 너무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게 항상 내 옆에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이접기가 문득 생각나서 이제 다시 한번 뭔가 그런 책을 한번 사볼까? 종이접기 책? 책을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건 좀 더 가볍게 얘기하면 요즘 막 취미 찾는 분들 많잖아요. 종이접기 붐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왜냐면 유튜브나 SNS에 올리기도 좋고 접근성 좋고 뭔가 약간 동심 찾는 맛도 있고 근데 하장은 또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맛도 있고 종이접기 붐은 온다 이런 생각을 종이접기 붐은 뭔가 해봤어요. 종이접기가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그 술도니어 2에서 정은지가 대사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 무슨 장면? 제가 못 봐서 쇼츠로만 봤어. 심지어 술도를 보지도 않았어. 정은지가 종이접기를 가르치거든.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뭐야 어디냐면 청소년 이제 그 뭐지 청소년 깜빵 뭐라 하지 그거? 아 소년원 가서 애들이 가르치는데 한 여자애 조유리가 잘못 접은 거야. 딱 정은지 딱 보더니 뭐야 잘못 접었네 이거 조졌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유리가 갑자기 욕하면서 씨발 내 인생도 조졌다. 뭐지 정은지가 그렇게 말했어. 이거 자국 났으니까 이제 못 써. 그래서 조유리가 내 인생도 조졌다는 거구나 해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대. 정은지가 갑자기 걸크러쉬 딱 맨키로 해가지고 너는 종이가 아니잖아 알려주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네. 오글거려. 근데 그 갑자기 생각하니까 종이접기의 뭔가 매력이라면은 자국 남는 게 매력이 아닐까 오히려. 종이접기의 매력은 그거예요. 뭐? 종이는 무한히 공급된다. 아 무제한이다. 왜냐면 실수돼. 다시 적으면 되거든. 인생이랑 다른 매력이 있네. 다르죠. 실수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자주 있으니까. 종이접기. 그렇게 생각할까? 지금이 그겁니다. 뭐? 붐 탈타임? 빨리 발 담궈서. 얼리어답터. 얼리어답터입니다. 이끌어 나갈 사람 네. 모집합니다. 종이접기 에세이 쓰시고. 저는 나는 또 생각이 안 난다. 근데 문득 하니까 안 나네. 뭔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되면 굉장히 많은데 매력적인 거다? 매력적인 거? 왜 없어? 축구도 있을 수 있고. 매력적인 거? 그럼 그렇게 할게요. 매력적인 거. 좀 느끼는 거 있어요. 헬스. 매력적이다. 진짜 매력적이다. 진짜 매력 없다. 왜냐면은 내가 그에 가장 주목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저는 여태까지 제 사고방식은 제 가치관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기였어요. 공부도 그렇고 그냥 꿰부려가지고 이득 많이 보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들 80% 일해서 20% 먹을 때 저는 20% 일해서 80% 먹는 게 효과적인 삶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고 그게 가장 차이가 커. 운동만큼 가장 정직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하면 무조건 1시간만큼 나와요. 투자하면은 딱 그 차이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랑 차이가 있어? 너무 열받아 일단. 그럴 것 같아. 너무 열받아.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매력이 있다. 나랑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 너무 꾸준하다. 그 기울기가 일정하네. 네, 그런 느낌에서 되게 뭔가 이런 거에서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 치면은 그만큼 쉬면은 또 그만큼 빠지고. 심플하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저는 깨를 많이 부리기 때문에 그냥 고민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제일 날로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운동은 그냥 박치기 하듯이 그냥 하면 그런 점에 좀 생각을 비울 수 있어. 그렇긴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군대에서도 항상 무조건 생각하고 행동하는 타입. 생각 개 많이 하고. 근데 한 선임 중에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행동 박사. 행동파? 그래서 대충 기억이 나는데 3사람이 고장이 났어요. 지금 뭐 어떻게 고치지?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빵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미쳤구나. 이거 부르려고 했는데 그냥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딱 내가 한 10분 동안 고민하는 걸 1분 만에 고치는 거야. 그래서 오 저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이 뭔가 저런 방법도 되게 있죠. 그런 걸 매력을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좀 그때 이후로 좀 사고방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따 좀 신기하다. 그 뻥뻥 하는 걸 보고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게 엄청 많았어. 많아져. 그냥 부딪히고 그냥 되네. 그냥 엄청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 엄청 많았는데. 되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일단 하고 생각. 일단 하고 하자. 생각. 하고 생각을 제가 군대에 와서 그런 게 엄청 많이 생겼어요. 하고 생각.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상한 것도 해요. 그냥 쓸데없는 거 하다가 이제 시간 날. 그거 2년 동안 아, 지금 계속 꽝꽝 아무 반응도 없는데. 왜 그래? 아무튼 그런 거 했을 때 그게 이제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아 좋네요. 하고 생각. 사장님 운동하세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냥 걷는 거 좋아하고 걷는 거. 요가는 그래도 가끔 가요. 오, 저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진짜. 필요성 느끼고. 저도 헬스장해요. 진짜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왜? 제가 그 20살 딱 되고 헬스장에 갔는데 그때 이제 첫날 트레이너가 이제 서비스로 하루 봐주는 날 딱 했는데 나보고 어떤 몸이 되고 싶니? 건강해지고 싶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강이랑 나의 건강이 달라. 그 사람은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친절했어요 심지어. 그러면 매일 밥을 먹고 닭가슴살을 먹고 밥은 4끼를 먹고 라면을 먹어도 상관이 없대. 밥은 무조건 하루에 4끼를 먹고 끼니 이후에 닭가슴살을 매일 먹고 뭐 계란을 먹고 견과류를 먹고 그러니까 애초에 난 너무 말랐으니까 찌어야 된다 이거지. 근데 나는 그런 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제가 말하는 그 건강이 아닌데 거기서 이제 삔또가 나갔고 그 뒤로 몇 번 갔는데 이제 자꾸 이제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가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엄청 어렸고 좀 많이 쫄아있기도 눈치 했고. 많이 보이네. 그래가지고 되게 그 한 번 첫인상 조져가지고 아직도 못 가거든요. 걔 하남자처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선아님이 준비하신 네. 한번 볼까요? 쏘게 해줬어요. 데스노트 같이 생겼네. 됐어. 데스노트님이 너무하잖아. 굳이 제가- 사람 이름이 안 적혀있기를. 이쪽에 네. 박광수라는 사람 이름이 바로 나와. 맞아요. 작가 이름 네. 그이 아니 본명으로 하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아, 그 프로필에서 보면 사라짐의 미학이라고 하면서 소면, 종말 이런 주제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이분 작업을 처음 봤던 게 톰보이 뮤비. 아이들? 네 대충 알아요. 네, 막 숲 있고 불 타고 그런 느낌의. 안 봐서 몰라요. 남자친구 납치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 그런 거 아닌가? 혁오의 톰보이. 네. 혁오의 톰보이. 그거 아이들 톰보이 말하는 거. 알아요. 알죠. 혁오의 톰보이 혁오의 알죠. 톰보이 더 알잖아요. 네. 알아요. 네,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그림이지 싶었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느낌? 그래서 그런 볼수록 매력적인 게 오히려 처음에 약간 물음표가 뜨는 게 네. 작업에 있어서는 더 좋은 매력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매력적인 작가분, 매력적인 작업물 했을 때 생각나는 분이시기도 하고 네. 자기만의 명확한 뭔가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이분을 잘 모르지만 그 톰보이 뮤직비디오를 저도 여러 번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그 애니메이션. 그 막 춤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빨려 들어가서 불 나오고. 맞아요. 난 확실히 그 물음표를 띄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력적인 사람. 이 사람이 뭐지? 궁금하게 만드는. 맞아요. 첫 시작은.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그분에 대한 선아님의 생각을 좀 정리했던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좋았던 인터뷰 중에 대사 이런 것도 있고. 대사 어떤 게 있어요?
미술을 시작할 땐 종이에 펜으로 끄적였던 그 주로 손으로 이어진 드로잉을 해왔는데 그런 단촐한 태도가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제한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다가 얻게 되는 우연한 표현들이나 의외의 상황들을 만든 게 제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말을 너무 잘하신다. 그러니까요. 단촐한 태도라는 문장을 생각해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데서 매력을 느끼는데 그걸 말로 설명할 그죠, 길이 그죠.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딱 정의된 느낌. 맞아. 그래서 뭔가 이 분이 자기가 쓰는 선이나 그런 어떤 요소를 넣을지에 대해서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팬심이 약간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물음표도 궁금했는데 매력인데 그 맞아요. 물음표에 대한 답까지 매력이니까 그렇네.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서 멋있다. 맞아요. 근데 약간 그거 있잖아요. 장비충. 장비. 아 무조건 좋은 펜슬 된다. 근데 쇼펜도 그렇고 뭐 환경이 주어져야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치.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거예요, 사실은. 환경. 뭔가를 하기 전에 환경부터 조성을 하고 하는. 음. 쉽게 말하면 시험 기간에 책상 치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거나 아니면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니까 더 자기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뭐 배울 점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철학이 통일되어 있네요. 이 단촐한 표현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멸이나 사라짐의 미학까지 뭔가 다 연결되는 느낌?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좀 더 단단한 사람, 이런 사람 단단하다 생각했어요. 그게 매력이고 결국에는. 근데 문득 든 생각인데 예술이나 지금 작업을 하면 개인이 가지고 전달하고 싶은 어떤 주제나 이야기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되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잘안 되는 의미를 담고 싶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은 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통일된 무언가를 꾸준히 전달하고 싶다. 그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네. 그 혹시 작가 정유정 작가 아세요? 알기만 하고 제대로 끝까지 읽은 책이 그래? 없어요. 제일 유명한 거 뭐가 있지? 정유정 작가는 혹시 많은데 그 종이기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이기원도 있고 아무튼 전 많이 읽었어요. 정유정 작가 신간 나오면 항상 거의 읽는데 근데 정유정 작가님은 한 번은 그러니까 두 가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번갈아 가면서 책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종이기원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인 소설들이 있고 하나는 그 인간의 어떤 선함에 대한 선함이 아니라 뭔가 감동?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쓰셔서 하나는 되게 스릴러 장르로 계속 나오고 하나는 이제 어떤 휴먼 판타지 같은 느낌? 되게 어떻게 보면 감동이 있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저도 봤던 내용인데 자기는 이 두 가지가 되게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어떤 공통된 무언가를 많이 느껴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독자들은 전달하고 싶다 뭐 이런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확고하게 저런 걸 정했을까? 시작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또 문득 그런 걸 보다 보면 저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구나. 저건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 통로 수단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경민이 알겠지만 그 한 단어를 계속 그냥 입에 달고 살았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틈이라는 단어를 아, 그냥 입에 물고 살았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저는 이거를 내 인생의 어떤 전달 수단으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진짜 어렵죠. 그걸 하나 정해놓고 쭉 간다는 게 그만큼 자기애가 바탕이 되지 않나? 맞아. 그리고 정할 때 항상 이도 저도 아닌 거가 좀 정해져야 되는 것 다 눈 붙일 수 있게? 같아요. 저 왜냐면 그냥 아니면 저스티스처럼 노선박 보게 되니까 갑자기 그렇게 보이게 되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사람 바꾸기. 한편으로는 뭔가 정해두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뒤집힌 것 같다는 생각도 아. 들어요. 뭔가 자기적인 느낌이 좀 있네요. 하다 보면 그죠. 거기서 뭔가 연결되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큰 주제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거 너무 막연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 근데 일단 아까 뭐였지? 박광수. 아니 작가님 말고 그 전분 전- 어렸을 아. 때 그 한계를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자기 재능에 대한 한계를 어렸을 때 그거를 몰랐다 어. 라는 말처럼 모르고 일단 해야 되는 일단 하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일단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선언님 하고 말씀하신 수정하는. 것처럼 음. 뭔가 생기네. 근데 음. 이제 하기 전에 생길까 하는 게 참. 어렵다. 근데 그게 어려운데 성공하면 그만큼 멋있는 것도 없지. 맞죠. 그만큼 처음부터 브랜드 정해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그것도 있어요. 요즘 너무 사례를 접하기가 쉬워. 음. 그래가지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맞아요. 음. 그것도 있는 것 같긴 해. 옛날에 이런 책들이 나왔을 시기만 해도 막 찾아가지고 사례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두 개 건지면은 이게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지금 띡띡띡 하면 드르륵 나와버리니까 혼란스럽다. 이게 뭔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 거죠. 근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 저희 이거 87화에 맞아. 올라갈 거거든요. 아, 저희 네. 이제 100화까지 하고 그만둬요. 헐. 이제 13주 남짓 남았는데 그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어덜트도 있어서 되게 약간 독보적인 존재라 해야 되나? 왜냐면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 왜냐면 시청자 중에 2회 출연 하시고 따로 또 어쨌든 인사도 하고 우연히 인연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이 많이 늘었어요. 오. 저 이거 87분 동안 연습했는데 아, 씨. 그래가지고 부탁 하나 어덜트의 매력 그래? 써야죠. 어덜트 이런 느낌. 후기도 해야 되는데 뭐지? 그러니까 칭찬 말고 하고 뭐라 싶은 그래야지? 얘기? 네 하고 싶은 좋아요. 독설도 좋습니다. 독설이? 소리 좋아요. 이딴 걸 할 독설은 거면 87에 접어. 그때까지 갈 좋고 그냥 뭐라 해야지? 약간 부탁인데 응. 그냥 어덜트에 대한 생각 같은 거 피드백. 아, 너무 뜬금없나요? 좀 어려워요. 그래요? 부담되시면 보지 않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뭐 그냥 러프한 그런 아. 게 좋다라는 것도 포함해서 그쵸. 왜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왜 보는 거야 이거? 응? 전 근데 네. 어떤 작업물이든 뭐든 그냥 무조건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야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일단 좋고 다행이네요. 매력적인 사람인가요? 네 그쵸. 다행이네요. 그래서 보는 거고 토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그런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좀 발굴한 느낌? 비주류. 맞네, 내가 맞네. 이걸 어떻게 알게 돼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 우연히 인연으로 된 그런 게 너무 좀 신기한 것 같은 맞아요. 저희도 신기해요. 그런 게 맞아, 있어서 신기하죠. 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유튜브 채널 꾸준히 보는 건 거의 없거든요. 진짜요? 그, 영광이네. 이 채널만 거의 나의 작은 꾸준히 어덜트. 맞아요. 나자고. 근데 평생 작아. 네, 영원히 작은 어덜트. 그렇군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끝나면요? 네. 언젠가 뭐 시즌2로 돌아올지. 거의 뭐 만회사랑 그쵸, 투처럼 모르는 거죠. 몇 년 뒤에. 제가 만약에 이 채널을 한다 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서 뭔가 더 할아버지. 해줬으면 좋겠다 아쉽다 이러는 것도 약간 대리만족이야. 끝나니까 달려올 수 있던 거. 그쵸. 근데 사실 이런 말이 고마운 말이에요. 그쵸. 맞아. 모르겠어요. 애증의 관계 좀 좋거든요. 저는 진짜로. 그리고 한 뭐 20년 뒤에 어디서 인터뷰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친구랑 2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말이 다르고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데 뭐 그런 거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나라를 갔을 때
여기 있는 말 중간중간 짜집기 해가지고 아, 과거 조경민 발언 이러면서 좋다. 이걸로 논란된 조경민 과거 발언 화제 이런 충분히 걸로 넣을 수 있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네. 웃긴. 어쨌든 그런 생각도 일단은 어쩜 후기 마치고 후기하고 그렇죠. 포기하고 끝내죠. 자 저부터면은 네. 좀 어려워요. 매력에 대한 뭔가 오늘은 좀 뭔가 제 생각을 정리한 느낌. 제가 말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아님 오랜만에 뵈서 순준이랑 저만을 바뀌었지만 저는 이제 1년 만이니까 되게 그렇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관계가 되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순준이. 저는 그 매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되 매력 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은 하지 말자. 아, 생각이 좀 들었고 맞아. 그냥 그러고 약간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뭔가 생각을 다양하게 하기 좀 어려웠는데 이런 거 소개해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좁은 시야를 좀 이렇게 넓힐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좀 저녁 지금 늦잖아요. 그래서 좀 피곤할까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고 재밌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의외로 엄청 편했고요. 왜? 저는 살짝 불편할 줄 알았어요. 또 리액션만 하다 보면 어떡하지? 근데 그래도 말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그리고 재밌어요. 재밌었습니다. 그 말을 많은 의미를 저는 느꼈습니다.